임광원 울진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취소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은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장을 제출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포스코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광원 울진 군수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이 세 번째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 때 일인데 지금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핵심 선거운동원들이 검찰에서 불법 자금이었다고 진술해 울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축산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한 임광원 울진 군수. 이후에도 임 군수의 후원 회장이 불법 선거자금 2천만 원을 모아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도경의 수사를 받았지만 운동원이 빌린 것으로 진술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사자가 위증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다 후원 회장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핵심 운동원들조차 검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포항 MBC와의 통화에서 불법 선거 자금은 5천만 원 정도이고 임 군수가 모금과 읍면별로 수백만 원씩 전달한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신고 안 되고 비공식으로 사용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위반이죠.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임 군수의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없을 경우 군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원 군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군수님, 지켜봐야 되잖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나? 바로 울진 지역에서는 임 군수가 이번 수사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반대파들의 군수 흔들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80개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고 심의위원들의 자격 문제도 한수원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이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앞으로의 원전 관련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수명 연장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 월성 1호기 운영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 1호기의 영향권에 포항과 경주, 울산 등 2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원전 가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안정전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인 만큼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대형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의 정결로 처리하자
일부 원안위원과 환경단체는 항소 여부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 사안인데도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한전 KPS 직원들이 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최근 울진군 죽변면의 한전 KPS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KPS 직원들은 한울원전 내 노후 설비 교체 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회식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포스코의 장기 기업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의 고강도 구조 조정과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익 회복과 부채 감소 등이 신용 등급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차입금을 꾸준히 감소시켜 향후 2년 동안 조정 차입금 비율을 낮게 유지할 전망이어서 포스코의 재무 위험도에 대한 평가도 보통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의 수출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고 수입은 20.6% 증가한 5억 3,800만 달러로 4,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철강 금속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은 철광석과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5년간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소와 돼지에 부작용이 생겨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24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소와 돼지가 죽거나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최근 5년간 243곳에 이르고 까다로운 보상 인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부작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백신의 부작용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농가의 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접종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작용 보상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수의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산지 가격과 도매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 변동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도매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격히 하락해 지난 14일 등심 1kg 도매가는 4만 5천 원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7%가량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7만 8천 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우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문화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 발을 뗀 문화재단의 첫 기획전으로 인간과 도시, 문화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표정. 똑같은 옷을 입어도 자세히 보면 각자 다른 매무새입니다. 하지만 색색의 개성을 가두고 답답한 반복만 만들어낼 뿐인 거대한 도시. 실타래를 풀 열쇠는 문화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전시 제목은 아델란테인데요. 들어오세요, 출발, 전진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시에 많이 참여하셔서 친숙한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델란테전은 인간과 도시의 기록, 구와 유의 공조,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로비에 설치된 움직이는 조각은 쉽고 재밌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과거와 현재를 한 화면에 담은 사진은 20년 넘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발을 내디딘 문화재단이 어떻게 신구를 아우를지에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말에는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월드 투어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신년 기획 개화 희망을 노래하다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항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해 경북신보가 오늘부터 10배에 해당하는 7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의 2%는 포항시가 부담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700여 개 업소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제5 형사 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위원장이 지난해 8월 4일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간부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음식비 등을 건넨 것은 격려 차원이 아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희주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비한 울진의 대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원전 사고 시 7번 국도를 이용해 남북 쪽으로 차량이 몰릴 경우 큰 혼잡이 빚어진다며 서쪽 도로인 36호선과 88호선의 선형을 개량하고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울진 분천 간 철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낮았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꽤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운 겨울을 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한다는 절기 웃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절기에 맞게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이 7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내린 비로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해제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모두 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도, 독도 3도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오후 한때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3.5m까지 일겠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봄비 소식도 잦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학교 급식에 의무 사용 품목 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식단에 새송이와 팽이 등 버섯류와 현미와 기장 등 잡곡류가 포함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갭 인증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가운데 국비 1,0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국비 903억 원 가운데 93.7%인 846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전국 1위로 인센티브 143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경상북도는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국비 예산 가운데 60%인 605억 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야간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비철 금속을 훔친 혐의로 일당 3명을 검거해 주범인 4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쯤 포항시 항구동의 한 1차 금속 제조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비철 금속 1,500kg, 시가 2,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생산과 인구는 줄고 소비와 고용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북 지역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줄었고 건설 수주액도 토목일감 부족으로 16.3%나 감소했으며 도내 인구는 783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는 대형마트는 3%가량 줄었지만 슈퍼마켓과 편의점 매출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0.2%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는 143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0.4% 늘어났고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의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15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산불 1,500여 건의 16%인 1,707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시, 군 구별로는 안동이 178건으로 경남 울주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산림청은 올 한 해 자유학기제로 350개 중학교 4만 5천 명의 학생에게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숲 오감 체험과 숲속 트레킹, 목공예 체험, 식물학자 되보기 등으로 산림교육센터와 자연휴양림, 수목원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교육부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공무원과 식물학자, 산림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나들이 홈페이지와 경북관광 SNS를 통해 경북 여행 리포터와 여행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45명으로 매월 경상북도의 여행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국내외 다양한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